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활동하는 배재현입니다. 예. 오늘 송도 또 들어오기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 여기까지 들어오셔서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시고요. 좀 차가 많이 막혔죠. 왜냐면 송도 컨벤시아에서 지금 전 세계 선교사 5,000명이 모여가지고요. 선교 대회를 하고 자원봉사라는 사람은 2,000명이 넘어서 정말 그 은혜가 흐르는 송도 땅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에 대한 오해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왜냐면 단백질이 이제 프로테인인데 이거를 이제 원어로 따지면, 어원으로 따지면 최우선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 이 단백질을 어떻게 먹으면 병이 되고요. 또 잘 먹으면 약이 되고, 이런 양면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백질에 대해서 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생각했을 때 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못 먹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단백질에 대해서,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이유, 항상 뭐든지 이유와 그 다음에 얼만큼 먹어야 될지, 언제 먹어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떤 걸 먹어야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요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좀 설명할 텐데, 단백질, 고기를 많이 먹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죠. 근육 만들려고 젊은 사람들 요즘 프로필. 근데 어때요? 좀 단백질 먹고 운동하다 보면, 프로필 찍어 운동하다 보면 자괴감 느껴질 때 있지 않으세요? 젊은 것들은 운동하는 대로 그렇게 근육이 잘 만들어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운동하는데도 안 만들어질까? 왜냐면 젊은 것들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먹어요. 근데 50대 이상은 근육이 소실되는 것을 막으려고 먹는 게 우선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왜냐면 50대 이후부터는 근육이 생성되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점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50대 이후부터는 특징적으로 어떤 특징이 일어나죠? 엉덩이가 납작해지고 팔다리가 가늘해지면서 ET가 돼가잖아요. 지금 제 몸이 그런 상태예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50대 이상의 목적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가 목적이다. 소실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다. 소실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건 우선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첫 번째는 관절에 통증이 오겠죠. 왜냐면 관절 그러면 여러분들 관절에 좋은 제품 먹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관절이 왜 약해졌을까요?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하중을 더 받으니까 관절들이 마모되면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관절이 안 좋아. 그러면 관절에 좋은 제품도 먹어야 되겠지만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근육을 만들어야지 그 관절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클린 프로그램에 관절을 위한 제품은 하나도 없는데 클린하고 나면 어때요? 관절이 부드러워졌다는 사람 많죠? 왜 그럴까요? 일단 근력이 탄탄하게 만들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무게가 줄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무거울수록 관절이 힘들지 않겠어요? 가벼울수록 관절이 받는 하중은 적은데 무거울수록 관절이 많이 되는 거예요. 특히 근력이 약해지면서 제일 먼저 오는 게 50대 이후부터 서서히 찾아오는 게 오십견이죠. 어깨쪽, 이런 부분들이 오는데, 왜냐면 잘 보세요. 머리가 우리 몸무게의 8분의 1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6분의 1 차지하겠죠. 머리가 커서. 사람마다 다른. 여러분도 머리 큰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머리 작은 게 부럽죠. 젊었을 때 잠깐이에요. 머리 둘레가 작으면 작을수록 치매에 올 확률이 비례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젊었을 때 잠깐이죠. 나이 들면 치매 걸려서 침 질질 흘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그러면 나 머리 작은데 어떻게 해요? 코그니테이트를 많이 드셔야 된다. 머리 작은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얘기하다 글로 갔죠? 관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깨 관절 있잖아요. 근데 머리라든지 이런 건 밑에 받침대가 있잖아요. 근데 어깨는 팔다리 무게가 어때? 가벼워요, 무거워요? 보통 무거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그냥 관절 하나가 완전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받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받치니까 힘이 더 들겠죠. 여러분들 매달리기 해보면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우리 어깨 관절은 이걸 계속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오십견이라든 이런 게 오는 나이 먹을수록 어깨 주변에 근력이 떨어지면서 온다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깨 쪽 운동들을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이 옵니다. 왜냐면 단백질 섭취량이 적으면 칼슘만 있다고 뼈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뼈는 대부분 뭘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뼈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뼈가 약해지다 보니까 요게 골절이 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나이 들어서는 암도 무섭지만 사실 골절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멀쩡하던 사람도 한번 어디 부딪히거나 주저앉아가지고 이 뭐라죠? 뼈가 골절이 생기고 나면 그게 재생이 안 되고 못 걷다 보니까 오랫동안 근력은 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 완전 피폐해지는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근력이 있어야 넘어지더라도 충격을 완충해 줄 게 있잖아요. 근데 마른 사람들이 넘어지면 충격을 완충해 줄 게 없으니까 뼈가 잘 으스러지고 부러지고 골절이 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난 통계가 있는데, 나는 통뼈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살 빼도 티가 안 나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살찌면 통뼈가 되는 거 아세요? 왜냐면 우리 몸은 신기해서 쓸데없는 거 절대 안 만들어요. 근데 가벼운 사람은 뼈의 입장에서 볼 때 얘가 가벼우니까 뼈가 이 정도 강도만 있어도 버티네? 근데 무거우면 어때요? 우리 몸의 입장에서 내 몸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이 새끼 보통 아닌데? 이러면서 골격을 좀 더 단단해야 되는, 뼈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찐 사람들의 골다공증은 생각보다 적어요. 이해되셨죠?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살쪄서 무게를 늘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뼈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하면 좋겠어요? 좀 무거운 거를 드는 거를 하는 게, 그래서 등산이 좋은 거, 항상 배낭을 메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운동했을 때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등산이다. 무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육이 없으면 근육에서 에너지를 대사시키니까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근육이 적다는 걸,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적으면 기운이 날까요? 기운이 빠질까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날려면 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육을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지속적으로 피로감을 없애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허약한 사람,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늘 피로감을 잘 느껴요. 그래서 홍삼도 먹고 보약도 먹고 먹지만 먹을 때 반짝이죠. 안 먹으면 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내고 피로감을 없애려면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호르몬 분비가 되게 중요합니다. 호르몬이 우리 몸이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살 때까지, 눈 감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호르몬의 작용이 되게 중요한데, 신기한 건 뭐냐면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면 근육량이 줄기도 하지만 근육량이 줄어들면 호르몬 분비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르몬제를 먹는 것도 좋지만 호르몬이 몸에서 자동적으로 만들게 하려면 뭐가 만들어야 된다? 근육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육량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단백질이 하는 일은 뭘까? 첫 번째는 내 몸의 구성 성분, 쉽게 말하면 근육, 뼈, 손톱 등을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 몸은 물기를 싹 다 빼잖아요. 쥐포처럼 싹 말려버리잖아요. 말리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건 단백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체를 계속 구성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의 섭취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각종 대사 필요한 효소의 원료. 그러니까 효소라는 건 뭐냐면 대사를 이해하고 효소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대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으면 이게 에너지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걸 대사라고 얘기해요. 그럼 대사가 안 되면 음식을 먹어도 기운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먹은 음식을 가지고 머리카락도 만들고 피부도 만들고 손톱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대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잘 먹는데 머리카락이 뿌석해.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효소입니다. 근데 이 효소의 원료가 사실은 뭐라고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소화효소도 사실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 소화력이 점점점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백질 섭취량이 줄어든 사람들. 왜냐면 위산을 만드는 재료 단백질이 없으니까 소화효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단백질 중에서 아주 중요한 아미노산인데 그 아미노산이 세로토닌이라든지 성자가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로토닌이라는 게 뭐예요? 행복 호르몬. 같이 해볼까요? 행복 호르몬. 그래서 세로토닌이 나오면 우리가 행복할 가능성이 높고, 세로토닌이 적으면 아무리 좋은 일에도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인들이 우울증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우울증이 많으니 뭐가 부족해져서? 결과적으로 세로토닌이 부족해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세로토닌의 원료도 이 단백질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장 호르몬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이라는 건 뭐냐면 나이 들수록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는데, 이 성장 호르몬 그러면 여러분들 키만 생각하죠. 아이들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면 키가 안 자라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편식한 애들이 보면 키가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죠. 고기 안 먹는 잘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의 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두 번째, 성장 호르몬이 하는 일은 우리가 상처난 곳을 치유하는 것도 성장 호르몬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면역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도 성장 호르몬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지속적으로 자라고 근육도 잘 만들어지게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나이 들면 키가 크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근육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 근육이 잘 만들어집니다. 근데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면 근육이 잘 안 만들어져요. 두 번째, 성장 호르몬이 면역을 좌지우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미국 사람들 감기 걸리면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예요? 예전에 보조식품이 없을 때 내용원의 치킨숲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되게 오래전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아프면 엄마가 치킨스프를 끓여줬어요. 그건 뭐냐면 아프면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단백질을 최대한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 단백질을 먹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그럼 면역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감기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에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단백질이 상당히 중요하다. 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적혈구를 만들기도 하고 백혈구 등 면역세포를 만드는 데 기본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삼투압작용을 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고기 먹고 짜게 먹어서 우리가 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죠. 나는 음식도 싱겁게 먹고 고기도 안 먹고 야채만 먹는데 왜 부어야 하는 분들 되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단백질이 부족해도 삼투압작용이 안 일어나서 몸이 붓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경화 말기에 있는 사람들이 복수 차고 붓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몸속에 필요한 단백질이 있거든요. 근데 필수 아미노산 중에 몇 가지가 부족하게 되면 알부민이라는 수치가 떨어지면서 몸이 붓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몸이 붓는데 별의별 걸 다 해봐도 계속 부어. 그러면 뭐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단백질이 부족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해 잘 되고 계시죠? 워낙 쉽게 설명하니까 이것도 이해 못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삼투압작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영양소를 운반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 지방이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지방을 저장했다가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대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방은 지방인데 이 지방을 세포로 보내주려면 혈액을 통해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혈액은 물이잖아요. 물하고 기름하고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안 섞이잖아요. 두 번째는 기름이 가다가 물하고 안 섞이다 보니까 어때요? 혈관벽에 가라앉게 되겠죠. 가라앉게 되면 혈관벽을 막게끔 되잖아요. 그럼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면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우리 몸은 신기한 게 이런 지방질을 세포로 온전하게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지방질에다가 단백질로 코팅을 해서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LDL 단백질 얘기 들어보셨죠? 그건 뭐냐면 지방에다가 이 단백질을 코팅했는데 간에서 세포로 보낼 때 LDL 단백질이 운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백질을 해서 운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몸을 잘 구성해야 되고 호르몬도 만들어야 되고 효소도 만들어야 되고 면역세포도 잘 만들어야 되고 이 모든 거에 뭐가 관여한다고요? 단백질이 관여합니다.
이러니 우리가 단백질은 공부하고 제대로 먹어야 된다. 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불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분해하면 결과적으로 몸에 들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거든요. 그럼 이 아미노산을 가지고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들로 만든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불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건 아니고 불필수 아미노산인 건 뭐냐면 아무거나 몸에서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합성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수라는 뜻은 우리가 굳이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아도 몸에서 합성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불필수 아미노산은 굳이 먹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로 챙겨 먹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 중에 글루탐산이나 몇 가지는 기능성으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그러면 굳이 따로 챙겨 먹어줄 필요는 없는데 필수 아미노산은 몸에서 합성을 못해요. 몸에서 합성을 못하는 건 반드시 우리가 음식물로 섭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몸속에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C인데 비타민C는 모든 포유류가 합성을 해내는데 사람만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타민C를 꼭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못 만드는 건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수 아미노산은 몸에서 못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꼭 만들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음식물로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각각의 기능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예로 들어볼게요. 로이신, 이소로이신, 발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분지 아미노산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분지 아미노산은 뭘 해주냐면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근육을 잘 만들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된다고요? 로신, 이소로이신, 발린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콩을 쎄 빠지게 먹어도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근데 고기를 먹으면 근육이 만들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콩 속에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근육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고기 속에나 생선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들 섭취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또 고기를 먹자니 뭐가 문제예요? 지방이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소고기 200g 먹잖아요. 200g만 먹진 않죠. 이번에 하와이 PD 서밋을 갔잖아요. 그 메나테크 본사가 특이하더라고요. 기독교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전 술을 안 주다가 제가 술을 끊으니까 이제 행사에 술을 주고요. 제가 고기를 끊으니까 이제 고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 맞는 회사다. 농담이고요. 근데 이번에 하와이 가서 진짜 기가 막힌 스테이크 집을 울프강 스테이크 하우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살면서 거기는 꼭 한번 가봐야 돼. 물론 저는 소고기, 돼지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못 먹었지만 거기에 이제 가서 먹는데 되게 얼마나 맛있는지 세상에 추성옥 사장님이 새 모임만큼 음식 먹는 거 아시잖아요. 그 큰 덩이를 다 드시더라고요. 얼마나 맛있으면. 그래서 우리 죽기 전에 하와이에서 울프강 스테이크 하우스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그래서 PD는 꼭 돼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봤는데 아무튼 그런 고기들 이제 우리가 먹어도 되는데 그런 고기들을 먹을 때 중요한 건 소고기 200g을 먹었을 때 단백질은 30g 섭취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지방이 52g이에요. 우리 또 지방은 적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먹는 게 문제다. 요걸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이신도 메티오닌, 페닐알라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트레오닌도 정말 중요한데 저는 트립토판을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트립토판이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어차피 살 거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울증은 없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사는데. 근데 현대인들이 왜 우울증이 생기냐? 바로 저 트립토판 대사가 안 되거나 트립토판을 적게 먹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아까 세로토닌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세로토닌을 만드는 원료가 바로 트립토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반드시 뭘 먹어야 된다고요? 트립토판. 그래서 대사가 잘 되는 사람들은 보통 고기 속에는 생선 속에는 트립토판이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쁠 때 삼겹살 먹고 나면 어때요? 기분 좋아지죠. 이건 대사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얘네들 있잖아요. 방송팀. 삼겹살집에서 100만 원씩 먹어야 되는 인간들이. 그러면서 돈 벌어서 얘네들한테 다 써요. 단백질 부족할 일이 없는 사람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겹살을 먹었는데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건 트립토판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트립토판 대사가 안 되는 사람들은 뭐 어디가 안 좋냐?
장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트립토판을 가지고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데가 어디냐면 장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트립토판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좋아야 돼요? 장도 좋아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근데 중요한 건 고기를 먹으면 또 장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잘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장에서 세로토닌을 만들었는데 장에서 세로토닌이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행복해지진 않아요. 왜냐면 장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장이 잘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평온하게끔. 그래서 여러분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건 뭐냐면 장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거고 예민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뭐만 먹으면 설사하고 묽게 변을 싸는 사람들. 요거는 예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 먹고 아무리 뭐 해도 안 되죠. 왜냐면 그 장이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면 세로토닌이 필요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장의 환경을 좋게 하면서 뭘 먹으면 된다고요? 트립토판을 먹으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면서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장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은 뇌로 보면 뇌에는 뭐가 있냐면 뇌혈액 관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먹는 대로 이게 다 몸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먹는 대로 뇌로 가면 큰일 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는 중금속이 많아요, 적어요? 첨가물질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이게 뇌로 다가가면 우리 뇌는 고장납니다. 그래서 조물주가 신기하게 후손들이 별의별 걸 다 처먹을 걸 예상해서 뇌혈액 관문이라 해서 필요한 것만 걸러내는 막이 있어요. 근데 세로토닌이 그 막을 통과를 못해요. 그러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려면 장이 아무리 좋아도 효과 없죠. 그럼 뭘 넣어주면 되겠어요? 세로토닌 원료인 트립토판을 많이 먹어주면 뇌에서 트립토판을 받아들여서 행복 호르몬을 많이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할 때 뭘 먹으면 기가 막히게 좋냐면 바나나가 제일 좋습니다. 바나나 속에는 트립토판이 정말 많아요. 과일인데. 그러니까 바나나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 뭘 많이 가지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저도 회의 때마다 뭘 꼭 들고 가면 바나나를 들고 가요. 네. 이번 OBM 때도 바나나를 사갔어요. 기분 좋게 회의하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히스타틴 있고 아르기닌. 아르기닌이 뭐냐면 아르기닌은 사실은 불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어렸을 때는 아르기닌을 몸 안에서 만들어내요. 근데 나이 들수록 아르기닌이 몸 안에서 안 만들어져요. 아르기닌이 뭐냐면 아르기닌이 성장 호르몬의 원료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성장 호르몬이 뭘 한다고요? 근육 만들고 상처 회복시키고 면역세포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을 해주는 성장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아르기닌인데 아르기닌이 어렸을 때는 만드는데 크니까 안 만들더라는 거예요. 크니까 안 만드니까 우리가 클수록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죠. 그럼 뭘 많이 먹으면 돼요? 아르기닌 많이 먹으면 된다. 그래서 현대인들한테 아르기닌이 정말 필요하고, 이거는 메나테크 단백질 제품 중에 많이 있겠지만 지금 저도 아르기닌만 따로 만들어 달라고 지금 본사한테 요청하고 있어요. 이거 좀 더 보충해 주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섭취해 주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첫 번째는 육류, 소, 돼지, 닭 있습니다. 제일 맛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유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육류는 뭐가 문제예요? 지방이 문제죠. 유유도 있죠. 그 다음에 콩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계란도 있어요. 생선도 있어요. 자, 퀴즈 낼게요. 이 5가지 중에 어떤 단백질이 가장 좋을까요? 네. 어떻게 키워졌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만약에 생선은 지방도 없고 너무 좋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서해안에서 나는 생선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중금속의 오염의 위험도가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인들은 서해안에서 나는 생선도 괜찮지만 만약에 저는 이제 이분이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다 그러면 동해안에서 나는 생선만 드시게 만들거든요. 미세한 차이죠. 건강한 사람은 괜찮아요. 아무거나 먹어도. 근데 몸이 힘든 사람들은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면역세포가 이거를 디톡스하는 데 힘쓰기 때문에 치유하는 데 에너지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고,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도요, 케이지에서 난 닭들이 난 계란을 보시면
이 계란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한 마리 닭마다 계란을 많이 낳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이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성장으로만 분비 촉진돼 또 빨리 낳다 보니까 얘네들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질병이 잘 되니까 그 아세요? 케이지에서 키우는 닭들은 주변에서 누가 대포 소리 나거나 번개만 쳐도 닭들이 폐사하는 거 아세요? 번개만 천둥만 세게 쳐도요. 그 소리에 놀라서 닭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받은 물질이 스트레스 물질들이 어디에 다 나오겠어요? 계란에 나오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애 둘만 낳고 싶은데 매년 낳으라고 계속 주사를 놨대. 그러면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렇게 낳은 애가 잘 크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란이 완벽한 영양소이긴 하지만 어떻게 재배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란은 정말 좋은 거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참고로 저는 사료를 먹여 키우지 않고 방사에서 키운 유정란을 구입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포항에서 재배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날 때마다 보내주거든. 20알에 18,000원씩 해요. 근데 적지 않지만 싼 거 많이 먹어도 몸에 독이 되는 것보다는 제대로 먹는 게 좋지 않겠어요? 계란은 전 좋은 거 드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콩도 단백질로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콩은 완전 단백질도 아니지만 콩 속에는 트립신 저하제가 있는데 트립신 저하제는 뭐냐면 단백질의 흡수를 막아요. 그러니까 콩을 먹으면 단백질 흡수가 돼야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콩 속에는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콩을 먹는데 콩 속에는 트립신 저하제가 있어서 단백질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콩으로 먹는 단백질은 흡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콩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절대 볶아 먹는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삶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콩으로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청국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두부, 콩물의 형태로 먹는 게 맞지 콩을 볶아 먹는 건 단백질 섭취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콩은 볶아 먹으면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지방간만 생기지 별다른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이해되셨죠? 그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유 자체는 유당불내증이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칠알은 그 장내 우유 속에 있는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으면 먹을수록 다른 부작용을 내는 거고 육류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지방이죠. 근데 그 지방도요. 사실은 동물성 지방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상원 의원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대로 존경받는 상원 의원이 조지 맥거번 상원 의원이 있고요. 케네디 대통령의 형님도 상원 의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만약에 연구를 같이 했다고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그러면 얼마나 파워가 센지 이해되시죠? 근데 케네디의 형이 되는 상원 의원이 청문회에 나와서 정말 울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이 사람이. 왜냐면 이 사람들이 포화지방 나쁘다고 하고 식용유가 좋다고 계속 광고를 한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식용유 식물성 기름이니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포화지방을 줄이고 식용유를 먹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긴 떨어졌대요.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야 되는 이유가 심혈관계 질환을 안 걸리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조지 맥거번 상원의원하고 케네디 형님이 청문회에서 얘기하는데 울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장사하는 놈들한테 당했다는 거예요. 그 실제 대화예요. 그게 뭐냐면 포화지방은 죄가 없대요. 그런데 너무 많이 먹는 게 죄인데 그걸 줄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식물성 기름이 좋다고 해서 식물성 기름을 많이 했는데 이게 왜 강조됐나 봤더니 식물성 기름을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이 영향력이 무지막지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압력을 해서 모든 연구 교과서 이런 것들 다 조작해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니까 우리 거 먹어야 되는데 장사 속으로 국가 차원에 장려하게끔 만든 거예요. 근데 국가 차원에 장려해서 식물성 기름을 많이 먹었더니 몸에 염증이 많아져가지고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는 비율이 동물성 지방을 먹는 사람보다 식용유를 먹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암 발생률도 더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상원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음식을 조리할 때 식용유를 쓰는 게 좋아요? 버터를 쓰는 게 좋아요? 이제 버터로 바꾸시라. 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자, 식용유가 좋긴 해요. 근데 적당량 먹었을 때 좋은데 식용유라는 건 콩기름이든지 아니면 카놀라유라든지 이런 기름들 있잖아요. 식용유, 식물성 기름의 특징 오메가6예요.
근데 이 오메가6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적당량이 있을 때 몸에 괜찮은데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면 이거를 변환시키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이게 전부 다 염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해지고 몸이 아픈 가장 기저 원인은 뭐가 있다 그랬지? 염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식용유 자체는 현대인들이 적게 먹을까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을까요? 식용유는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참기름도 먹고 들기름도 먹고 별의별 기름 다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먹다 보니까 몸에 염증이 만들어져서 몸에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오메가6의 염증을 줄여주는 게 오메가3거든요. 그럼 내가 식용유를 많이 먹는다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뭘 많이 먹어주면 괜찮아요? 오메가3를 많이 먹어주면 이 비율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4가 되면 제일 좋고요. 안 돼도 1대6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료를 먹인 닭이 낳은 계란들 있잖아요. 사료를 뭘로 줄까요? 주로 많이 닭들은? 옥수수. 옥수수는 식물성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료를 먹은 닭들이 낳은 계란은 1대32예요. 그러니까 완전 영양소긴 하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 뭐가 많이 만들어진다고요? 염증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육류 있잖아요. 소, 돼지, 닭 이거는 죄가 없어요. 근데 뭐냐면 이게 상업용 목적으로 사료를 주잖아요. 그러면 돼지는 1대64, 닭은 1대62. 우리가 제일 비싸게 먹는 소는 몇 정도 나올까요? 1대108. 그러니까 비싼 소고기 꽃등심 먹고 어때요? 108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하와이에서 먹은 울프강 스테이크 하우스에 먹은 스테이크는 먹고 나서 우울해진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요. 다음날 더 밝게 다녔어요. 아까 단백질에 트리토판 먹으면 세로토닌 나와서 행복해진다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풀을 먹였더니 1대4가 되는 거예요. 닭도 마찬가지고 풀을 먹였더니 1대4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러니 우리가 사료 먹인 거 이런 거보다는 제대로 먹인 것들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한우도 좋지만 한우는 거의 사료잖아요. 호주라든지 이런 수입육들은 어때요? 풀을 먹일까요? 사료를 먹일까요? 호주는 사료 먹이는 게 돈이 더 들기 때문에 풀 먹여요. 이런 고기로 따지자면 한우가 좋아요? 수입육이 좋아요? 수입육이 좋다.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리는데 다만 하나 우리가 찾아서 자꾸 구매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여물을 먹이는 소들을 지금 팔아요. 좀 비싸지만 우리가 자꾸 뭘 먹어줘야 돼요? 2번 먹고 한 번으로 줄여서라도 이런 것들을 먹어줘야 이걸 이렇게 재배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늘어나요. 그래야 가격이 다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소나 돼지고기의 소비는 좀 줄이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먹는 건 별로 좋지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소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먹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면 우리가 환경오염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한 끼를 먹을 때 풀떼기라든지 옥수수나 이런 잡곡을 먹어버리면 한 끼 끝나잖아요. 근데 고기를 먹으려면 그 고기를 얻기 위해서 가축들한테 뭘 먹여야 돼요? 곡류를 또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배 농축시켜서 먹는 거기 때문에 곡류 소비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먹는 소고기, 돼지고기의 섭취량을 절반만 줄여도요. 전 세계 굶어 죽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진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먹으려고 어떤 애들이 생긴다고요? 굶어 죽는 애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을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난 맛있게 먹지만 누군가는 굶어 뒤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아무튼 그래도 먹을 때는 먹어야 돼요. 먹을 때 먹어야 되지만 좀 줄이는 게 좋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구매하려면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고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충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될까? 분해시 노폐물이 적은 거. 왜냐면 이 소고기, 돼지고기의 특징은 뭐냐면 단백질은 분자 구조가 크기 때문에 이걸 분해하는데 효소가 필요해요. 많은 효소를 쓰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분해 과정 중에 노폐물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노폐물이. 그래서 그 노폐물이 몸에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노폐물이 염증을 일으킨다 보시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해 시 노폐물이 적은 거, 그 다음에 소화되기 쉬운 거, 이런 개념으로 따졌을 때 예전에 병원에 입원하면 단백질은 먹어야 되니까 병원 식단 중에 단백질로 꼭 나오는 게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장조림. 오래 삶고 간장은 그 속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장에다 오랫동안 삶으니까 분해된 단백질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단백질을 먹는다 그러면 사실 맛으로 따지면 소고기 구이가 좋겠지만 몸으로 따지면 뭐가 좋다고요? 장조림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경화 걸리고 간이 안 좋은 사람들 군뱅이 먹으라 얘기 들어보셨어요? 군뱅이가 왜 좋을까요? 단백질인데 소화가 겁나 쉬워요. 그 예전에 토룡탕 들어보셨어요? 안 먹어봤어요? 네. 지렁이로 끓인 탕을 토룡탕이라고 하거든요. 아우 그러지만 여러분 지렁이 몸속에는 바이러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로 따지면 제일 깨끗한 게 지렁이에요. 근데 지렁이는 또 소화되기 쉬운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에는 지렁이 막 주워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지렁이는 세균 바이러스는 없는데 독소가 있어요. 그래서 식용으로 쓰는 지렁이는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면으로 따지면 지렁이 먹고 군뱅이 먹는 것보다 오솔린이 100번 낫지 않겠어요?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화되기 쉬운 단백질 중에서 된장, 청국장, 낫또, 두부, 장조림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로 단백질 보충제가 좋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백질 보충제는 어떤 개념? 크게 보면 유청 단백질이 있고 식물성 단백질이 있습니다. 근데 유청 단백질은 세 가지가 있어요. 농축 유청 단백질이 있어요. 유청이라는 게 뭐냐면 우유를 오래 두면 밑에 가라앉고 위에 뜨는 거 있습니다. 빨갛게 뜨는 거 있어요. 그게 유청이에요. 이해되셨죠? 우유 속에 가장 영양 성분이 많고 가장 비싼 성분입니다. 그 유청인데 그 농축 유청, 그 유청을 농축시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농축시킨 유청도 좋지만 유청 단백질이 단백질 스코어가 좋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는다 그러면 어떤 단백질을 먹는 게 좋다고요? 유청 단백질을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농축 유청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청 속에는 뭐가 있냐? 바로 유당이 있어요. 지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방도 문제가 되지만 유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깨트리게 돼 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요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알러지도 일으키고. 그래서 이 유청 단백질 중에서 기름하고 유당을 뺀 게 분리 유청 단백질이에요. 그럼 단백질로 따지면 이게 좋아요? 분리가 좋아요? 분리가 좋아요. 그런데 이마저도 뺀다고 뺐는데 다 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단백질은 아까 분자 구조가 크다 작다? 크기 때문에 흡수가 힘들기 때문에 이걸 더 쪼개보자 한 게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이에요. 그럼 유청 단백질을 먹는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 그래서 여러분들 단백질을 사시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단백질의 함량 있잖아요. 함량도 안 나오는데 성분 표시 있잖아요. 요령 알려드릴게요. 단백질을 보충제를 사시면 그 성분 표시가 앞에 나온 것으로 많이 든 거예요. 앞에 나온 것으로. 그래서 앞에 농축 유청 단백질이 나와 있다? 저가형이에요. 근데 앞에 분리 유청 단백질이 나왔다? 고가형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나오면 농축 유청 단백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분리 유청 단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거 어떻게 되냐면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건 오솔린뿐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얼마나 좋은지 이해되셨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식물성 단백질이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을 가장 많이 쓰는 게 분리대두 단백이에요. 분리대두 단백이라는 건 뭐냐면 대두 속에서 기름하고 유해한 성분들을 빼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리대두 단백도 좋긴 한데 문제가 있어요. 대두는 유전자 변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좋은 걸 먹기 전에 해로운 걸 안 먹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분리대두 단백이 좋긴 한데 또 이거의 장점은 있어요.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벌라이프든 아메이든 유니시든 뉴스키든 전부 다 분리대두 단백에다가 유청 단백질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분리대두 단백이
좋긴 하지만 유전자 변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또 대두 단백은 뭐가 있냐면 알러지가 있어요.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기 쉬운데 현대인들은 장내 환경이 좋다 나쁘다? 예, 치달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먹었을 때 기대 효과보다는 효과를 못 볼 가능성,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현미라든지 완두 단백질이 좋은데 이거는 뭐냐면 가격은 좀 비싼 대신 뭐가 없냐면 일단은 알러지가 없어요. 그리고 유전자 변형 종자 자체가 없어요.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다 그러면 뭘 먹는 게 좋아요? 현미하고 완두 단백질을 먹는 게 좋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0분이 돼서 15분간 휴식하고요. 정확히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되거든요. 음식에 따라서 건강이 좌지우지되기도 하고 음식에 따라서 기분까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좀 알고 먹는 게 좀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영상이 나올까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메나테크 단백질 보충제는 크게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트루플래닛이가 있고 오솔린이 있습니다. 그럼 트루플래닛은 뭐냐면 한 끼 식사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밥 대신 먹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든지 그 과다해서 문제잖아요. 과다해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탄수화물을 과다한 영양소의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식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트루플래닛이가 적격인데 이거는 완전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플래닛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외국 가면 이번에도 하와이 가면 보조식품 샵을 들렸거든요. 어딘지 전 세계 가도 다 들려보고 매일매일 사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트렌드가 뭔지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단백질 보충제 있잖아요. 그러면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어. 어느 게 비쌀까요? 식물성 비싸. 그 다음에 내 건강에 대한 의식 수준이 삶의 레벨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만약에 미국의 부유층들 있잖아요. 동물성 보충제를 살까요? 식물성을 살까요? 식물성을 먼저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플래닛 먹을 때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거야. 난 생각 있는 인간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로 아까 얘기한 완두 현미를 썼기 때문에 대두 단백질에 비해서 알러지도 적지만 유전자 변형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끼 식사하기 때문에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면 단백질만 먹는다고 대사되는 건 아니죠. 단백질은 먹는 만큼 비타민과 미네랄을 같이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들 꼭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단백질은 먹는데 비타민, 미네랄을 안 채워주면 통풍이 오는 겁니다. 몸에 돌이 생겨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을 때 뭐의 양을 꼭 채워야 된다고요? 비타민, 미네랄의 양을 채워야 되는데 플래닛은 따로 챙겨 먹을 필요 없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리고 고기만 먹는 게 좋아요? 쌈 싸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쌈 싸 먹으라고 야채 혼합분 말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쌈 싸 먹는 효과 그대로 나타내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또 이 단백질 속에는 우리 현대인들은 오메가6가 많아서 염증이 많기 때문에 오메가3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식물성 오메가3까지. 그 메나테크가 정말 앞서 나가는 게 뭐냐면 플래닛이가 나온 지 지금 몇 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은 플래닛 속에 넣은 지가 몇 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그 트렌드가 뭐예요? 오메가3 식물성 먹자 이런 트렌드가 발생되죠. 그러니까 메나테크는 항상 일반보다 몇 년을 앞서가는 제품이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소화도 잘 되라고 유산균까지 들어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성장 호르몬 얘기했잖아요. 성장 호르몬이 아르기닌을 많이 먹었을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만 금식하고 36시간이 지나면 제일 수치가 높대요. 난 상처 치유도 빨리 해야 되고 성장 호르몬이 빨리 나와서 면역 세포도 빨리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아르기닌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는 것도 중요해요? 금식하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김승현 사장님이 간헐적 단식 프로그램 나왔잖아요. 전 그거 클립만큼 기가 막힌 프로그램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그걸 실천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걸 실천하니 한 끼는 먹으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점심 때 쉐이크 먹다가도 저녁 때도 쉐이크 먹어야 돼. 그러면 어때요? 네. 세상이 무너진 거 같잖아요. 근데 저녁 한 끼는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 하니까 점심 한 끼는 쉐이크를 먹는 게 어때?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겠죠. 뭐든지 지속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되게 중요한데 발표한 김승현 사장님의 그 간헐적 단식 프로그램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고 저는 사업자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할 때 제일 좋은 게 플래닛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간헐적 단식은 36시간 동안 우리가 금식을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리셋 기간 중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셋은 디톡스도 있지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내 몸에 고칠 준비를 마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고프다 짜증낼 게 아니고 뭐예요? 성장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 내가 얼마나 젊어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플래닛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솔린 단백질은 아까 얘기한 가수분해 유천 단백질 WPH 등급으로 만든 거고 가장 좋은 거고요. 오솔린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면 좋은 제품이죠. 단백질은 아까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비타민 B군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과 같이 먹으면 좋은 게 뭘까요? 임팩트 플러스. 그것도 임팩트 플러스 속엔 또 분지 아미노산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플러스는 근육 속의 산소 활용을 높게 만드는 게 임팩트 플러스의 목표예요. 산소가 많이 들어오면 대사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팩트 플러스를 먹으면 천상 뭐가 잘 만들어진다? 근육이 잘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만든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 플래닛 속에 오솔린을 타먹는 것도 좋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임팩트와 트루퓨어, 그 다음에 그 오솔린 두 스푼을 타서 오늘도 타왔거든요. 그렇게 타먹는 거. 걷다 엠브로토스 몇 스푼? 예. 10스푼 정도 타서 이제 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오솔린을 먹을 때 카탈리스트나 누트리베르스는 꼭 먹어야 된다.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오솔린하고 정말 궁합이 제일 잘 맞는 거. 저는 이제 제가 어떻게 먹냐면 오솔린, 임팩트, 트루퓨어, 엠브로토스를 타가지고 메나붑하고 같이 먹습니다. 왜냐면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비타민 C랑 만나잖아요. 뭐가 만들어져요? 콜라겐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콜라겐이 뼈도 만들고 피부도 만들고 머리카락도 만들고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던 그 단백질을 먹으면 피부에도 좀 탄력도 생기고 주름도 없어지고 광도 났으면 좋겠잖아요.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메나붑. 메나붑 기가 막힌 제품이에요. 그리고 비타민C가 피부 미백에 가장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나붑을 항상 같이 섭취해주면 도움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단백질의 필요량 얼만큼 먹어야 될까? 성장기 청소년, 노년층, 다이어트 시는 체중 1kg당 1.2g을 곱하면 돼요. 예시로 들면 내가 체중이 60kg이에요. 60kg이에요. 그러면 단백질에 필요한 양은 60에다가 1.2를 곱하면 몇이에요? 72g이 나한테 필요한 양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클린할 때 단백질을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클린할 때 단백질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냐면 오솔린 2스푼 해봤자 9g입니다. 이해되셨죠? 9g뿐이 안 돼요. 9g뿐이 안 되는 게 많은 겁니다. 사실은 그 스푼 대비 9g에다가 플래닛시에 든 단백질 양이 있잖아요. 그럼 거의 20g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하루에 2번 먹으면 40g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체중이 더 나간다 그러면 플래닛시를 늘리는 게 좋을까요? 오솔린을 늘리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체중 대비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린 프로그램 중에 2스푼은 그냥 기본적으로 50에서 60kg에다 맞춰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내 체중이 좀 더 나간다 그러면 뭘 더 넣어야 된다고요? 오솔린을 계산해서 더 넣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인 남성은 체중 1kg당 1g, 평상시에는. 그 다음에 성인 여성은 1kg당 0.8g.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력 운동할 때 있잖아요. 근력 운동할 때는 1.5를 곱하시면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곱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대략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한 끼는 밥은 먹는데 봤더니 내가 소고기 200g, 대략적으로 돼지고기, 소고기 1인분 정도 먹었어. 그러면 아까 단백질 함량이 몇 g이라고요? 30g. 그러면 거기에 부족한 걸 이 플래닛이나 오솔린으로 채우시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오솔린은 8스푼 먹었는데 왜 근육이 안 생겨요? 이거 뭐냐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섭취한 만큼 근력이 생길까요? 아닐까요?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50대 이상이면 잘 안 생겨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백질은요. 필요하면 몸속에 저장됐다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남는 거는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요. 남는 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단백질을 제대로 쓰려면 뭐 해야 돼요? 움직이고 근력 운동을 해야 단백질이 제대로 쓰인다. 그래서 내가 근력을 만든다.
싶으면 아까 단백질을 먹는 건 근력이 소실되는 걸 막아주는 거다. 근육이 소실되는 걸 막아주는 거다. 근데 내가 근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 단백질을 먹으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절대 쓸데없는 걸 절대 안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있게 만들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건강한 수명을 살고 싶다. 그러면 좋은 걸 먹는 게 우선일까요? 운동하는 게 우선일까요? 예. 일단은 운동이 우선입니다. 왜냐면 음식은 뭔가는 먹잖아요. 운동이 우선이고 두 번째가 좋은 걸 섭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건강에 대한 책들 보면서 예전에 이론적 논리적으로 맞나 안 맞나 따졌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쓴 놈이 오래 사냐 안 사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자들의 수명을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길고 오랫동안 산 사람들의 그 이론을 따르는 편이거든요. 그게 더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서 우리나라 가정의학과 최초로 만드신 분이 윤방부 교수님이세요. 근데 81세인데도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81세인데 그분 81세인데 보니까요 60세처럼 보이거든요. 방송 한번 보세요. 이분 아직도 책을 쓰시고요. 아직도 현직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단백질 식사와 더불어서 좋은 걸 먹는 것과 더불어서 뭘 하냐면 하루에 운동을 2시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운동이 필요하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죠. 간 신장이 약한데 단백질 섭취해도 되나요?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첫 번째, 신장이 약할 때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섭취하는 게 문제예요. 단백질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자, 쌀밥이 나빠요? 좋아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늘 먹으니까 문제예요. 설탕이 어때요? 여러분들 등산하다 아니면 운동하다가 막 저혈당으로 쓰러져서 거기다 설탕물 주면 어때요? 벌떡 일어나잖아요. 설탕도 죄가 없어요. 과다하게 많이 먹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신장이 약하다고 요즘 정보에 의해 가지고 신장이 약할 땐 단백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기피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요. 우리 몸에 단백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하라는 거지. 과다하게 섭취하지 말라는 건데 먹지 말라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안 좋을 때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섭취하는 게 문제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항상 문제라고? 소고기, 돼지고기가 문제다. 그러니 이거를 보조제 형태로 깨끗하게 만들어진 걸 체중 1kg당 0.8g을 먹을 때 문제가 없는데, 가장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오솔린의 형태로 섭취하시면 큰 문제 없다. 이해되셨죠?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간 기능이 약할 때는 중요한 건 질문이 간이 약하다, 강하다를 떠나서 어떤 간질환인지, 얼마나 나빠졌는지 이 상태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바이러스로 인한 간 손상 있죠. 뭐가 있을까요?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있잖아요. 그런 걸로 간이 손상이 됐을 때는 단기간에 고단백 섭취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간이 나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 적게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특히 오솔린을 많이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간경변이 있어요. 간경변이 있는데, 간경변이 있으면 뭐가 되냐면 아미노산 대사는 주로 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간경변이 있는 사람은 근육이 빠져요. 주변에 간 나쁜 사람들은 어디가 가늘어져요? 보통 보면 엉덩이 납작해지면 팔다리가 가늘어져. ET가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적절한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게 좋을 때, 그럴 때도 뭐가 좋다고요? 오솔린이 좋다. 다만 하나, 말기 간경변일 경우에는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간성 혼수가 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도 단백질은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솔린을 타서 하루에 3번 나눠 먹는 거예요. 한 번에 먹는 게 아니고 조금씩 나눠 먹으면 그걸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궁금증 풀리셨죠? 요거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풀고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백질 부분 끝났는데 어떻게 좀 도움 되세요?